안녕하세요.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. 반도체 기판 기업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수직 낙하한 뒤에 계속 변동성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난달 발표한 5천억 원 유상 증자 때문인데요. 금감원이 이후에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를 해서 시장에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페타시스가 증자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증자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증자하는 이 5천억 원 중에 2차전지 소재 기업 인수를 위해 사용되는 이 3천억 원인데 시장과 주주들 사이에선 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간 이스페타시스가 해온 반도체 관련 사업과 무관한 배터리 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보이고 있는 거죠.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이스페타시스가 이 주주 이익에 역행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 팀이 이스페타시스 증자와 관련해 문제점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이번에 이스페타시스 증자와 관련한 이 스토리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. 두 번째, 이번에 인수하는 기업이 제이오라는 곳인데 이 기업이 정말 2차전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를 포함해서 이스페타시스의 실책들을 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왜 이수그룹은 이 페타시스를 앞세우고 있는 건지 이 과거 사례를 잠깐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간 이스페타시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페타시스는 이 반도체 기판인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. PCB라고도 하고요. 이 지금 화면 밑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이 페타시스가 주력으로 만드는 이 PCB입니다. 부품 간에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마트폰, 컴퓨터, 자동차 등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고요. 반도체 시황에 따라 실적이 조금 등락이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업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페타시스가 이 뜬금포 5천억 원 규모의 증자 계획을 내놨는데요. 그리고 그중 3천억 원을 이 타기업 인수에 사용할 계획인데 이 기업이 앞서 말한 제이오라는 곳입니다. 이 제이오는 이 탄소 나노튜브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동시에 이 공장을 짓는 이 플랜트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. 제이오는 이 탄소 나노튜브 2차전지 사업뿐만 아니라 공장을 짓는 이 플랜트 사업까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페타시스는 이번 인수 목적에 대해서 이 2차 전지에 좀 초점을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 이제 페타시스의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이 경쟁력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선 갑자기 회사가 하지 않는 사업에 큰 돈을 쏟는다고 하니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겠죠. 실제로 발표 다음 거래일에 이 주가가 20%나 급락할 정도로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. 주주들과 시장에선 이제 의문을 이제 계속 제기하자 결국 금감원이 나서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는 일이 이번 달 2일에 있었고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요청하는 만큼 이 페타시스가 증자 철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추측들이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자를 철회하지 않고 이 정정신고서를 내면서 인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 정정된 신고서에는 왜 인수를 고려하게 됐는지 그게 왜 제이오인지 내용들이 일부 추가 반영되긴 했는데요. 이 정정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참고차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이 볼드 처리된 진한 검정색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. 이 파란색 글씨가 이번에 정정신고서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입니다.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페타시스가 왜 제이오를 인수했는지 설명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.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간 밑줄 좀 핵심들만 좀 요약을 해봤는데 빨간 밑줄 부분을 요약하면 이 페타시스는 단일 사업을 하다 보니 이 반도체 시황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크다.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선다 라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. 또 페타시스는 기존 사업과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기업을 인수하려 했지만 인수 대상을 찾을 수 없어서 이 2차전지 관련 기업 인수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이 정정된 내용의 중요 부분입니다. 페타시스의 제이오 인수 의지는 매우 강한 듯 보입니다.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 가액은 이 신주가 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잖아요. 이 보통 증자를 하게 되면 이 주식수가 늘어나서 이 가치가
희석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일들이 좀 대부분인데,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이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페타시스 역시 이를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, 증권신고서에 이 주가 하락으로 자금 조달이 나오지 않으면 차입을 해서라도 인수를 하겠다 라고 재차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최대 1,000억 원 정도는 차입을 하겠다고 하고요. 이번에 페타시스가 이 제2호 인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건 이 회사가 하는 이 탄소 나노 튜브 사업 때문입니다. 탄소 나노 튜브는 이 물성을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과거부터 여러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해요. 탄소 복합물이라고도 하고요. 그런데 탄소 나노 튜브가 이 전자의 흐름을 도와주는 특성까지 있다는 게 좀 밝혀지면서 이 전기차 시대에서 훨씬 더 본격적으로 곽광을 받기 시작합니다. 배터리의 용량, 수명 등을 높이기 위해선 이 배터리 내 이 전자의 흐름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이 탄소 나노 튜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. 여기까지가 지난 약 한 달 넘게 이어진 이수페타시스 증자 관련된 일들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증자에 있어서 이 페타시스의 좀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, 한 6가지 정도 됩니다. 가장 첫 번째는 제2호를 진정한 2차 전지 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. 제2호는 이 공장을 설계하고 짓는 사업인 플랜트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런데 이 제2호의 매출 상당 부분이 2차 전지 사업이 아닌 이 플랜트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일례로 올해 3분기까지의 이 제2호 누적 매출의 88.2%가 이 플랜트 사업에서 나올 정도로 이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이고요. 판매 조직이나 영업 조직 등을 봤을 때도 플랜트 사업의 인력이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페타시스의 제2호 인수는 플랜트 기업을 인수하는, 그런데 2차 전지 사업도 조금 하는 그런 기업을 인수하는 거죠.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에 이 제2호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식 구주와 신주를 인수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지분이 한 33.3% 정도 됩니다. 근데 여기에 투입하는 돈이 한 3천억 정도, 그러니까 얼추 계산을 해보면 제2호의 기업 가치를 한 9천억 정도로 본 건데요. 현재 제2호의 시총이 17일 기준으로 한 5천억 원 언더인 걸 보면 약 80% 웃돈을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이 과정에서 신주 얼마, 구주 얼마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, 이걸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. 어쨌든 과연 이렇게 과한 웃돈을 주면서까지 제2호를 인수할 이유가 있느냐를 보면 사실 그럴 요인은 없는 거죠. 제2호가 정말 각광받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이라면 몰라도 아까 첫 번째에서 보셨듯 사실상 이 제2호의 본업은 이 플랜트 사업입니다. 투입하는 인수하는 돈이 한 3천억 정도이니까 매출의 90%를 차지하는 플랜트 사업하는데 약 2,700억 원, 2차전지 사업을 하는데 300억 원 투입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이건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막대한 이 비효율적인 일입니다. 사실상 300억 원어치 2차전지 소재 기업을 인수하는데 2,700억 원의 플랜트 사업도 인수를 하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인 거죠. 세 번째, 그러면은 이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, 페타시스가 2차전지 사업을 너무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제2호의 2차전지 사업 부분만 툭 떼놓고 인수를 하면 됩니다. 이 영업 양수도라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인데요. 이 영업 양수도라는 게 어떤 사업 부문의 자산과 인력, 부채 등만 톡 떼놓고 인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 이런 방식으로 인수를 하면 주주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돈도 굉장히 적었을 거고, 심지어 증자를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. 왜냐면은 페타시스 자체 내부 현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니까요. 회사 측이 이런 영업 양수도를 검토를 해서 좀 인수를 추진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이런 반발이 크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만약 제2호가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2차전지 사업을 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다면 그때 그냥 페타시스는 제2호를 인수하지 않고 다른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찾으면 됩니다.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이 제2호가 하는 2차전지 관련된 탄소 나노튜브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덜어 있었습니다. 완벽하게 다 완전 똑같은 사업을 하진 않았지만요.
과연 이런 고민과 이 과정을 이제 페타시스가 거쳤는지 의문인데, 적어도 이 증권신고서에는 이 주주들의 주식가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영업 양수도 방식을 고려했다라는 이런 흔적들을 찾아보진 못했습니다. 네 번째, 이 플랜트 시너지입니다. 한번 일단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한 이수그룹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 표인데요. 일단 비상장사 주 이수가 전체 계열사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구조입니다. 이수 밑에는 뭐 이수화학, 스페셜티 케미컬,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 페타시스도 있죠. 그리고 이번에 제이오를 인수하게 되면 이렇게 페타시스 밑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. 그런데 사실상 이 제이오는 2차전지 기업이 아니라 이 플랜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이수그룹의 이 건설 사업을 하는 이수건설과 사업 부분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플랜트 사업도 이제 건설 분야의 한 축인데 이수건설 역시 이 플랜트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. 이수건설의 이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면요, 작년 기준 매출이 한 5,38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890억 정도가 플랜트 사업 매출 비중입니다. 많진 않지만 한 15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작년에 이 제이오의 플랜트 매출이 860억 원 정도라서 좀 얼추 비슷한 규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차원에서 이번 제이오 인수는 또 다른 똑같은 사업 규모, 똑같은 사업을 하는 이 플랜트 사업을 하나 더 인수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증권신고서에는 이 플랜트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합니다.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제이오 인수를 하면 플랜트 사업을 하니까 이 계열사인 스페셜티 케미칼과 이수화학이 이 공장을 신설할 때 이 일감을 받아서 원가 절감, 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, 또 계열사인 이수건설 역시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노하우를 습득하면 이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배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정리하면 계열사 내부 일감을 제이오가 받을 수 있고 이수건설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다, 뭐 이런 두 가지 효과를 이제 언급을 한 건데요. 사실 이런 설명이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좀 표현이죠. 실제로 이수건설의 플랜트 사업과 제이오의 플랜트 사업이 실적 측면에서 시너지를 보이려면 회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확장 국면이어야 합니다. 사업이 엄청 잘 돼서 뭐 캐파를 늘려야 되거나 그래서 공장을 짓거나 뭐 성장하는 그런 단계여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계열사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우선 화학사업 업황 자체가 안 좋죠. 이수화학은 벌써 2년째 적자, 그리고 올해도 사실상 적자가 확실시 된 상황이라서 3년 적자,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요.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대기업들도 화학 공장을 이렇게 멈춰 세우는 상황인데 이수화학 역시 이렇게 공장을 늘릴 여유는 없을 겁니다.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 적자는 아니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라서 이 공장을 무리하게 신설해서 이 캐파를 늘릴 상황이 아니고요. 그리고 제이오는 이 지금까지 반도체 플랜트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기의 모회사가 될 페타시스로부터 일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. 다섯 번째, 일감도 받지 못하는 이 페타시스와 연관이 있느냐도 문제입니다. 사실 지금 주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사업을 하는 이 페타시스가 도대체 왜 2차전지 제이오를 인수하느냐, 이수그룹 계열사 중에 이 전고체 사업을 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인수를 하는 게 맞다, 뭐 이런 주장인데요. 그래서 이번 이 정정 신고서에는 스페셜티와 제이오가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이 분야가 달라서 연관성이 낮다, 그래서 이 페타시스가 인수하는 게 적절하다,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 스페셜티는 이 전액 관련 사업이고 제이오는 이 양극과 음극 관련된 사업이라서 다르다는 건데요. 시장에서 이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회사 측이 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.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제이오는 이 플랜트 사업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업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이 플랜트 사업을 훨씬 더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제이오는 그간 약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약 270건의 플랜트 사업을 해왔는데 그동안 이 사업 부분 중에 2차전지, 전자재료, 바이오화학 플랜트 사업에 한정돼 있었습니다. 그 말은 즉 이 배터리 사업을 하는 스페셜티 케미칼 밑에 자회사에 있거나 혹은 이수화학 자회사로 있는 게 사업적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
그리고 이 회사 측에서 말하는 이 반도체 기판 사업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. 현재 페타시스가 하는 이 PCB와 아까 말한 인쇄로 기판과 제2호의 탄소나노 튜브 이 사업의 연관성이 지금은 제로라고 합니다. 향후에 이 인쇄로 기판이 우주로 가는 우주선에 탑재되면 그때 이제 물성이 강한 이 탄소나노 튜브가 좀 각광을 받겠지만 그건 너무 먼 미래의 일일 거고요. 그래서 페타시스가 말하는 이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말이 좀 논리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것 역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주주와의 소통입니다. 이수페타시스가 이 증자 공시를 낸 게 지난달 8일이었고 주주 서한을 낸 게 2주 지나서입니다. 증자 발표 이후에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시장에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증자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들이 막 많이 나오자 그때서야 주주 서한을 낸 건데요. 만약에 이 시장과 소통할 의지가 있었다면 증자를 발표하는 동시에 왜 증자를 하게 됐는지, 왜 불가피한 건지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는 게 상식입니다. 심지어 현재 시총의 3분의 1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선 더더욱 이 소통 측면을 강화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.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도 이 미흡했던 것으로 이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주와의 소통, 시장과의 소통이었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는데 이번에 이 페타시스가 또다시 이런 좀 안 좋은 일을 좀 반복하게 된 겁니다. 지금 소액주주 연대 플랫폼을 통해 이 개인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전히 페타시스는 주주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. 이번 증자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건 이 개인 주주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지난달에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 기업 설명회에 참석한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많은 연구원들이 도대체 왜 이 페타시스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해요. 근데 이 회사의 답변이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. 심지어는 약간 회피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도 하고요.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이수페타시스가 과거에 이수화학의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존재합니다. 이수화학은 과거에 좀 이수그룹에 총대를 매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. 이수건설이 좀 안 좋았을 때 인수하는 일도 있었고 막 계속 자금을 수혈을 하는 이런 좀 헬퍼 같은 역할들을 해왔던 거죠. 그런데 이수건설에 계속 돈을 넣으면서 이수화학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플러스 지금 화학 자체가 조금 휘청휘청 되면서 이수화학의 지금 실적과 이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. 그런 역할을 지금 페타시스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문들도 좀 솔직히 좀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. 시장 관계자들 역시 이런 좀 과거의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페타시스가 지금 이 역할을 이수화학의 역할을 페타시스가 또 총대를 메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계속 우려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이 이수페타시스에 둘러싼 좀 이슈들과 6가지 문제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. 여러 방면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 금감원 페타시스 증권신고서 담당하는 관계자하고도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. 지금 굉장히 조금 꼼꼼하게 이 정정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보는 상황이라고 좀 전해졌습니다. 지금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주진 않고 주주들의 이런 불만들의 상황과 이런 시장의 반응들을 지금 체크하고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좀 입장도 좀 밝혔고요. 그래서 앞으로 좀 금감원이 어떤 좀 입장을 또 내놓을지가 조금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 페타시스 역시 또 어떤 또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런 좀 IR뿐만 아니라 주주들하고 좀 소통해서 이번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일목요연하고 좀 주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소통을 좀 강화하는 측면을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